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7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기소됨으로써 피고인 신분으로서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업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업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죠. 업보. 시계를 좀 과거로 돌려가지고 2019년 4월 25일자 조선닷컴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검찰은 25일 박근혜 67세 당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론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 등이 수용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서 심의해서나 불허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앞서 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되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 디스크 등을 치료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구치소 임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검색을 했더니 그 밑에 유리파란 필명의 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네요. 윤석열, 너 또한 피눈물 흘릴 날이 반드시 온다. 윤석열, 너 또한 피눈물 흘릴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에게서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월 13일입니다. 박근혜 세력을 파멸시킨 특검팀의 1인자, 2인자가 다 나란히 구속 또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업보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유명해진 것은 2012년 대선이 있던 해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상에서 북한 정권의 공격에 대하여 댓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거 개입성 댓글이 있었다는 혐의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입니다. 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리한 수사란 지적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수사인지, 이런 수사를 한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반보수적 성향인지는 당시 명백하게 드러났었고, 그가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가 되어가지고 보수 지도층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낼 때
더욱더 확정적으로 드러났지만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조국 수사로 이 모든 것이 덮이고 보수 후보로 변신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가 원래의 반보수적 본성을 드러내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자폭을 했지만 아직도 그를 보수라고 착각해가지고 비호하고 있는 멍청한 보수들이 많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12년 전 제가 조갑제닷컴에 썼던 글을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네요. 2013년 6월 검찰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 보고서에는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이런 세 건의 댓글 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 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글을 가지고 어떤 댓글을 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글입니다. 예컨대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국정원 직원이 쓴 글입니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뿌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낀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 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은 목숨 걸고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 하면은 윤석열 검사팀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글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걸로, 당시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을 반대하는 걸로, 그래서 선거에 개입한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그것도 가명으로 신변 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금강산 관광 관련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이거는 법률 기술자가 하는 행패 아닙니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법꾸라지 같은 행동이 이럴 때는 국정원장을 잡는 데 이용되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댓글도 말하자면 범죄, 선거 개입의 범죄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NLL과 14선은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이거 국정원 직원이 쓴 겁니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명칭을 가진 14선언 때문이다. 이 14선언은 2007년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 김정일 사이에 나온 선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4선언을 보면은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의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 간 군사 분계선으로 적용해온 북방 한계선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의료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 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뭐 어느 후보, 어느 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팀은,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다. 유사한 유형의 글이 19글이다. 라고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이란 법리를 세운 사람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수입니까? 이미 역사의 패배자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 윤석열 앞에 보수가 서는 것은 앞으로 100년 동안은 보수가 집권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업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